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제10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과 육군본부의 작전 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군 지지를 위해 우선 해공군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26일 제2차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보면은 그 내용만 보고서도 정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언어적 구사 내용이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참 창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서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트루먼 대통령 각하, 2월 25일 이른 아침부터 북괴는 한국에 대해 무력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각하와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변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극동지역에서 민주보루를 공고히 하고 아울러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길러왔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하가 베풀어 주신 원조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뒤에 말은 전부 다 줄이겠습니다. 대충 이런 호소문을 지금 보아도 얼굴이 간지러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 보냈다고 생각되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오늘날과 같은 변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길러왔다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도부터 바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건설해 왔는데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사상과 이념의 대의를 불어 싸움질은 하고 또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여기저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미 군정청의 빽만 믿고 군대를 창설하고 방위력 증강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뭐든지 미국 원조에만 의존하면 만사 오케이가 될 줄 알았다니까 이런 불행을 자초한 것이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라가 외침을 받아 수도가 함락 직전에 놓였을 때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구심점인 대통령의 일거일동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기할 기회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한 서울 방위가 절망적인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자신이 수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다만 문제는 대통령이 함락 직전에 있는 수도를 언제 떠나느냐 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찍 떠나도 그렇고 너무 늦게 떠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서울의 접근에 짓밟히기 꼭 24시간 전인 27일 오전 3시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경무대를 떠나 피난길을 올랐다고 해요. 이 피난 시간이 적겠느냐 아니었냐 하는 것은 모든 역사가들과 독자들 스스로 판단에 맡기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 대통령의 피난 경위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제 수도를 떠나겠다고 결심했으며 또한 이런 피난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건의가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국내 경험자들을 통해 밝혀진 한 가지 또렷한 사실은 이 대통령이 처음에는 군부의 낙관적인 전황 보고 신성호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항상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처음부터 1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정부 북방으로 북한 계력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군인대가 3.8천에서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평양 가서 뭐 점심을 먹고 백두산한테 태극기를 꽂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낙관적인 보고만 하니까 노 대통령의 생각은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 사실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26일 오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이미 의정부가 저게 수준이 완전히 들어간 후라고 그래요. 25일 밤 10시에 이 대통령은 미국 그 거리면 철수 계획을 짜느라고 눈코뜰 수 없이 바쁜 무초 대자도. 그러니까 25일 밤 10시부터 그냥 10시까지도 그냥 자기 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대피시키기 위한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 경무대로 들어라고 전화를 왔다고 그래요. 이 대통령 무초 대사에게 무조건 그냥 반협박죄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부를 대전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초는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무초 대사는 정부가 서울을 떠나버리면 한국군의 사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어느 개인의 안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만약 자기나 정부 강요가 공산당에 잡히게 되면 한국은 아주 망하고 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4시간 후에 이 대통령은 다시 무초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가더 원수에게 말해라. 열대의 수송기에 무기를 가득 실어서 대구로 보내도록 하라고 타전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초 대사는 또 미국 시민 철수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메가더에게 이와 같은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문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남쪽으로 피난 갈 생각을 한 것은 26일 저녁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그날 오후 4시경쯤에 경무대의 중요 서류들은 이미 서울역으로 다 옮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날 낮에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 또 나타납니다. 경무대 들어와가지고 이 박사께 아무 일도 없으며 사태는 호전돼 가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조병국 박사는 그때 대통령 특사로 유엔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은 알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지고 갔던 중요 서류를 다시 가지고 경무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을 싣고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기차편도 다 취소시키고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거의 기세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은 것 같고 의정부가 저한테 떨어지고 창동 쪽으로 밀려온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의 정세 판단은 이렇게 갈팡질팡했어요. 경무대가 이 모양이니 다른 데는 오죽했겠냐고 사람들이 아주 그 장관들이나 또 이를 가까이 지켜본 참모들이 전부 다 아주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27일 새벽이 되자 완전히 기우는 전세가 완연해졌다고 그래요. 패배의식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이기봉 서울시장, 조병국 박사와 다른 몇 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대통령한테 남쪽으로 피난을 갑시다 하고 서울역으로 다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경무대를 떠나는 시간은 정확하니 27일 새벽 3시쯤 부인 플란체스카 여사하고 비서 1명 그리고 2~3명의 경호원만 데리고 경무대를 떠나 피난길에 참 올랐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초라하고 피눈물 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역에 마련된 특별열차라는 것은 기관차 한 량에다가 3등 객차 2양뿐이었다고 그래요. 3등 객차는 더러는 유리창이 깨지고 시트는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것이 없고 밤에 음산한 바람이 여기저기서 윙윙거리고 스며들고 정말 눈에 보기에도 한심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연세는 그때 이미 74살의 고령이었다고 하는데 덜크덩하고 기차가 움직일 때 그 뼈지는 감에야말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어떻게 말을 생각할 수 있냐고 그 슬픈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결에 대통령을 위해 담요 한 장도 준비하지 못한 비서진들,
대통령은 얄팍한 코트 한 개를 덮고 시트에 누웠는데 물론 베개가 있어야 뭐 머리도 받치고 좀 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옆에는 프란체스코 여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두 사람은 25일과 26일 밤을 꼬박 세웠는데 이제서 졸음이 밀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지 열차가 수원쯤 지난 무렵인가 두 분은 800일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 6월달이니까요. 6월 말이니까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철도 연변에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벼포기들이 파랗게 자라고 있더랍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소녀적인 감상으로 차창을 내다보며 혼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시를 읊듯이 영어로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던 이 대통령이 수영비서를 보고 이보게! 당장 나는 처음으로 판단을 잘못했나 봐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보게! 평생 나는 처음으로 판단을 잘못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피난을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고 그 서울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생각지도 않고 천도를 본인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 판단을 너무 잘못했다고 본인이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덧 대구는 대구까지 기차가 다다랐을 쯤에 이 대통령은 비서관을 부르더니 야! 차를 빨리 돌리게! 뭐하나 차를 빨리 돌리게! 이렇게 역정을 내더랍니다. 그동안 열차와 바깥 세상과는 모든 정보가 완전히 두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출발한 기차가 그때 통신시설이 완벽하지도 않았을 거고 3등 열차는 유리창한테 깨져가지고 찬바람이 슬슬슬 다 들어오는데 어느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비서관 한 명 수행하고 경호원 2, 3명만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계가 너무나 궁금하고 비서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까지 갔던 그 기차는 다시 대전으로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벌써 한 걸음에 대구까지 주력량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국민들의 살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으로 오자마자 바로 도지사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3일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편 대통령이 그 말도 없이 서울을 떠난 다음에 강릉도는 어땠을까요? 27일 아침부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럼 맨날 대통령한테 헛소리만 했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도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과 함께 27일 오후 4시에 한강을 넘었고 임병전 예무부 장관은 12시쯤 단신적으로 자동차를 손수 몰고 장기영 최신부 장관은 7시쯤 각각 서울을 빠져나와서 수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관들 하나하나 다 빠져나왔으니까 대한민국 행정부나 이런 게 전부 다 공백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피난 갑니다 어디다 이야기도 하는 거고 언론에다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살기를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피난길이 정말 엉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대구까지 갔다가 기차 대가리를 다시 돌려 해가지고 대전까지 와 있다가 대전에서 3일 만에 다시 또 조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군본부는 어떤 작전 미스를 했는가? 육군본부 작전 미스에 대해서 실수입니다. 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지휘부가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하는 적을 요격하면서 싸우는 국군 부대의 방어 작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과오를 범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후세의 군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의 주공로인 의정부 방면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사실상 다른 지역은 거의
사단장의 독단 전횡으로 싸운 것이나 다름없으나 수도 관문의 의정부 쪽만은 최명희대 참모총장 스스로가 작전지휘에 나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축성령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전투에서 저지른 첫째 잘못은 당시 제2사단이었던 이영군 준장이 지적했듯이 병력을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시한 적이 활약 앞에 소모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점차적인 말은 전술적인 용어를 축차적으로 투입했다고 그러는 건데, 모아가지고 연대면 연대, 사단이면 사단이 한꺼번에 질러 넣어야만이 기습을 달성하고 적의 예복을 꺾을 수가 있는데, 찔끔찔끔 가랑비에 어쩌는다 말도 있겠지만은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투입했으니까 들어가는 쪽쪽이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고 우리 아군 병력만 다 소모돼 버리고 죽고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병력만을 따진다면 적이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정말 18개 대대를 투입했지만은 우리 아군은 27까지도 도합해서 27개 대대를 쏟아 넣어가지고 숫자상으로 이쪽이 우리가 훨씬 우세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다 긁고 모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축성령에다 최병대 참모 총장의 의지로 그냥 전부 다 밀어넣었으니까 이런 많은 병력이 미아리 방어 때는 불과 8개 대대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소수다진 병력을 오는 대로 거기서 또 미아리에서도 축차적으로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오는 대로 야 들어가 이런 식으로 전선에 소속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근본도 없습니다. 이러니 무슨 전투력을 발휘하겠어요. 지휘자도 제대로 없고 지휘관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가오는 장병의 사기를 올리는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전의를 더욱더 상실하게 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B-29 100대가 한 대도 아니고 100대가 27일 정오를 기해서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격한다고 창동 저지선에 포진한 장병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요. 그 말만 믿고 우리 군인들은 좋아라고 야 기다려라 이 계류군들 북기군들아 B-29 100대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날아온단다. 오늘 너희 대가리 위에는 전부 다 포탄이 쏟아 부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허위보도였고 이것은 B-29가 한 도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은 미군들 또는 미국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그런 비행기였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말이 될 일입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더라도 화가 나요. 왜 책임 있는 한국의 유전자들이나 정치인들, 군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서울 시민들을 속이고 대통령한테까지 허위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영훈 그 씨가 나중에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예비역 중장으로 퇴역하신 분인데 그분 증언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은 아침 6시쯤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신성모 장관이 일어나서 아주 비통한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내용은 결국 전세가 분리돼서 그때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서울을 버릴 수밖에 없으며 미 공군이 철수작전을 지원할 거라는 겁니다. 미 공군이 철수작전을 지원하는 것도 또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 때 런던에 있었던 폴란드 망명정권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가 제주도로 피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강령은 그 장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신 장관의 말의 진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울을 포기하는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됐다고 그래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 흘리지 않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기에 모두가 비참한 생각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혈기방장은 또 최신부 장관
이 옆에 있었고, 정국장이 또 이성근 대령이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났어요. 이성근 정국장이, 일개 정국장이 국방부 장관 앞 책상을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장관 앉으십시오. 어디겠으면 얼마나 장관답지 못한 행동을 했고 언행을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대요. 이 국장은 철수하느니보다 100만 학도를 동원해서 서울을 사수하자, 학도들을 동원해서 서울을 사수하자, 시민들을 두고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다고 역설을 하더래요. 그래서 강영원 씨 증언에 따르면 나 자신도 이 국장 말을 듣고 퍽 감격스러웠다고 그런 말을 호일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병덕 참모총장은 실제로 6번 철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손을 썼다고 그래요. 즉 육군본부 장교를 창동 방문 전선으로 파견해가지고 적정을 도대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가를 파고 와라 하는데, 마땅한 장교가 없어가지고 최병덕 참모총장이 이때도 다시 정보국에 김종필 중위를 보냈다고 그래요. 창동으로. 27일 상호 11시쯤 참모총장이 부르게 갔더니 김종필 그 중위의 증언입니다. 밀봉한 편지를 한 장 내주면서 유재형 준장에 갖다주고 회답을 직접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였다고 그래요. 총장의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별게 아니고 앞으로 전선을 얼마 동안이나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지프를 타고 김종필 중위가 창동을 향해서 수유리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요란한 청소년과 함께 아군이 무질서하게 후퇴를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막대기 같은 총 한 자루씩밖에 안 들고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부대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그런데 혼자 그냥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죠. 헌병들이 권총을 빼들고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유재형 준장의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정릉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이용문 대령을 만나서 사유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상태면 27일 밤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6번에 와서 최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몹시 실망을 하더래요. 몹시 실망을 해. 최 총장은 김종필 중위 보고를 들은 다음 6번 참모들과 재경 단위부대장 회의, 그러니까 직할대장들이겠죠, 소집해가지고 이미 마련해 놓은 군의 서울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6번은 시흥보병학계 그리고 해공군 본부는 수원으로 각각 철수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서울 북방이나 문산 남쪽의 아군 잔정부대에 대해서는 흩어진 병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철수 계획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 총장은 정국장에게 군의 철수는 정말 극비에 붙이도록 하라고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시를 하더랍니다. 6번을 비롯한 군의 서울 철수는 27일 오후 그러니까 1시 반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장사진을 친 군대의 차량 종대가 나무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본 서울 시민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사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더랍니다. 육군본부 지휘부가 서울을 철수할 때 범한 두드러진 가장 큰 실수는 미아리와 문산 남방에서 후퇴하는 부대에 대해 수습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그때 남아있던 30여 명의 미 군사 고문단 기가원 요원들한테까지도 말 한마디도 통보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28일 새벽에 한강다리를 끊고 다시 후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군들은 피난도 못 가고 이미 거기 서울 안에 쥐가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거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7일 하와이 한국의 전 육군본부는 한국의 전 육군본부는 미 군사고문단과 이런 방구의 상의나 통보도 없이 시흥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육본 지휘부가 전부 다 전 육군 지휘부가 시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미 군사고문들은 한국군 참모들이 몹시 흥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육본을 떠나기 시작할 때까지 왜 그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육본의 서울 복귀를 다시 서두를 동료 설득하려고 갔지만은 육본을 철수로 서울 북쪽에 싸우겠다는 한국군은 그 육군본부가 연락이 끊어졌고 시민들도 공포에 쌓여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고 하는 그런 그 증언을 하기도 해요. 통신 문제 이건 맨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 개전 초기에도 국방부 직할부대 17년대가 엉진바다에 있었고 바로 인제봉 부대 개성지역에 자기 친형인 백선엽 장군이 있었는데 둘이 그렇게 연락을 해도 무전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전쟁 상황인지 국지전 상황인지도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개전 중에도 전방의 전투 지역에서는 사단과 사단 간의 통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육사단 지역 내에서도 육사단이 용감히 적이 내려오니까 잘 싸우기는 싸웠지만은 사단과 육본 간의 통신 연락이 안 돼서 가지고 작전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사단장도 사단장도 25일 저녁에야 육군본부로부터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 터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한심한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옆에는 동해안에 있는 8사단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성가 장군 지휘하는 8사단도 전혀 거기는 육군본부 신경도 안 썼나 봐요. 바로 인접한 6사단과도 소통이 안 되니까 나중에 후퇴 명령을 받은 6사단에게 내려진 것을 나중에서 6사단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8사단은 부랴부랴 후퇴를 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정말 육군본부 내에서도 또는 부대와 부대 간에 전혀 통신소통이 안 되니까 지휘체제는커녕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 전장 관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말하자 보면은 수없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다음 11편에서는 한많은 미아리곡의 전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시면 길동이도 더욱더 열심히 6.25 전장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들의 영웅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길동이네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